여기 시제가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recasted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틀렸습니다. 왜? 앞에 얘가 생략돼 있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어법에 나와요. 실제로 잘 나왔었어요.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부탁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자, 그럼 이제 왜 부탁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가 나올 텐데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자,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요.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자,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은요. was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 immediate. 즉각적인 초대랍니다. 되게 말을 비유적으로 썼네요. 뭐에?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 직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뭐랍니까? 가장 유용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초대래요. 근데 그 초대를 어디다 한다고? 사회적 관계에서요. 즉 무슨 말이냐?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걔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이 사회적 관계망이 있잖아요. 관계망. 그 관계망 안에다가 이 사람을 초대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맥이 있어. 나의 인맥 이렇게 있어. 이 인맥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관계망이잖아. 관계망. 근데 이 관계망의 요 안쪽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친해진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부탁을 하면 더 빨리 친해진대요. 알겠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저기 1인당 집에 가갖고 한 10만 원씩만 들고 오세요. 농담이야. 자, 어쨌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볼게요. 다음 거. 아니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상대방한테 부탁해야 친해지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뭐야? 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벌써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지금 초반에 도입부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에게 부탁하라라는 거였어요. 남에게 부탁하라. 네, 짧게 말하면 이거죠.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주제를 말해볼게요. 결국 그 남에게 먼저 부탁함으로써 남에게 먼저 부탁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초대가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뭐다? 친밀도가 상승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 다른 말로 바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남에게 먼저 부탁을 해. 왜? 부탁하면은 친밀도가 올라가거든. 친해지거든.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짧게 말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 아니 왜 친해지는데? 부탁을 하는 게 왜 친해지는 건데? 이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연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이유로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자고요. 그럼 이미 글의 주제는 나왔어요. 주제는 뭐예요? 남에게 먼저 부탁을 하면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두 문장 읽었을 때 친밀도라는 단어 나왔었나요? 친밀한, 친밀도 이런 단어 나왔어? familiar 이런 단어 나왔니?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낸다고요.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친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친밀한은 이런 단어잖아. familiar. 이런 단어.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쉽고요. familiar의 명사형은 어떻게 써요? 친밀감 명사로. familiarity. 이거 모르면 틀려야겠죠. 그렇죠? 이거랑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intimate. 친밀한. 이런 거거든. 이 녀석의 명사형은 뭐냐? intimacy예요. 이게 친밀감이라는 뜻이거든요. 됐어? 근데 실제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수준은요. 요걸로 안 나와요. 얘로 나와요. 얘로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은 intimate까지는 알 수 있거든. 근데 intimacy는 거의 몰라요.
명사형을 골라. 근데 시험에는 남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친밀도 명사로 말했죠. 그때 어떤 단어 쓴다? 이런 단어 쓴다고. 그럼 이거 못 쓰면 땡인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자, 이제 부연 설명 나올 테니까 부연 설명에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먼저 부탁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까? 왜 그럴까?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 자, 새로운 쪽에서의 그러한 요청이랍니다. 요청이 주어예요. 그래서 뒤에 provided 동사 나와 있죠. 됐니? 자, 새로운 쪽에서의 그런 요청 A예요. A. 우리 위에서 쓴 거. 뭘 제공하냐면 그 이웃에게, 이웃은 B였죠? 네, 헷갈리니까 체크해 줄게요. B. 여기 새로운 쪽 A. 자, 그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웃한테 제공한 거야. 뭘 제공한 거냐면 with an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한 거야. 우리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이웃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 거냐면 이런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그래서 어떤 기회야? 보여줄 기회야.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기회예요. 그럼 여기서 그 또는 그녀는 누굴까요? 이사 온 사람일까? 기존 주민일까? 기존 주민이겠죠. 즉 B에 해당하는 거고. 됐어요?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친해질까? 내가 이사 왔어. 지원이네 집 가고 똑똑똑.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 왔는데 저 이삿짐이 좀 많아서 그런데 나르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 근데 만약 거기에서 지원이가 여기서 이제 좀 갈등을 하는 거야. 만약에 아씨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나를 좀 나쁜 이웃으로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럼 여기에서 그래 처음 보는 사이니까 내가 여기서 도움을 주면은 나를 좋은 이웃으로서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제공한 건 누굽니까? 저죠. 그렇죠.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웃한테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내가 봤을 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한대. 그렇게 생각한대.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자, it also mean. 자, 그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또 대절을 의미한답니다. 자, 여기서 대절 내용이 길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the latter 나와 있고 the former 나와 있어요. 자, the latter는 후자, the former는 전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후자는 누구고 전자는 누구냐? 잠깐 위쪽을 봐야겠네. 잠깐 위쪽을 봐야겠네요. 자, 봐봐. The newcomer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the neighbor B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후자네요. 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the latter에 해당하는 거는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the former에 해당하는 건 newcomer, A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헷갈리면은 우리 독해할 때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후자가, 즉 이웃이, 더 쉽게 말하면 기존 주민이 could now ask, 이제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지원이가 로이쌤한테 뭘 요청할 수 있어? For a favor. 뭔가 어떤 이제 호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In return. 담례로. 됐어? 그래서 increasing the intimacy. 여기 나왔네. intimacy. 친밀감. 아까 알려줬던 단어 나왔네요.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 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쉽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초면에 지원이한테 지원이 얘기 오늘 자주 나오네. 미안. 자, 지원이한테 저 이사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지원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좋은 이웃이라는 걸 한번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막 도와줬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 지원이가 쌤을 도와줬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나는 지원이한테 이제 한번 빚진 거야. 맞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의미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지원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와갖고 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 거야. 그렇지? 만약 내가 안 도와주면은 나는 처마에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움만 쏙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나도 좋은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되잖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도와주겠죠. 그럼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진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남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게 친밀도가 올라간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In the manner. 자, 그런 방식으로 both parties. 이 party라는 거는 얘들아 당사자라는 뜻이거든. 당사자. 그래서 양측 당사자들이 could overcome. 극복할 수 있답니다. 뭐를요? Their natural hesitancy. 그들의 당연한 머뭇거림. 원래 이 hesitancy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hesitate에서 나온 거잖아.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의 명사형이야. 그들의 자연스러운 머뭇거림, 당연함과 그리고 mutual fear of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 간의 두려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낯선 사람인데 먼저 부탁을 했고 들어줘갖고 해주고 나중에 내가 이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는 이 초면에 어색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초면에 어색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초면에 그렇게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는 거에 대해서 서로 좀 불편해하고 좀 두렵고 이런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친밀도가 올라갔으니까. 신뢰감이 올라갔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뭐다? 먼저 부탁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이런 거 내용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여러분이 하신 것과 제가 한 거랑 이제 답이 일치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몇 번? 안 들린다. 2번이요? 2번? 네, 정답 2번 맞습니다. relationship partner asking for a favo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냐면요. 먼저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탁한다. 그러니까 먼저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부탁, 요청. 1번부터 보자면 how to represent your strengths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너의 강점을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강점, 약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말이죠. 이 강점이란 말은요. 1번 탈락. 2번은 자, 관계를 열어주는 것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먼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은 Why do we hesitate to help strangers? 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느냐? 그 망설이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죠. 4번은 What you ask for hints who you are. 힌트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단서, 암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가 단서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단서를 요구하는 건데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주는 거랍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주고 뭐 추리예요? 무슨? 이것도 아니고요. 5번은 Polite ways of inviting our neighbors. 자,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공손한 방법이래요. 이게 초대라는 게 진짜 초대하는 거야? 아니잖아. 나의 관계망에 초대한다. 즉 나와의 친밀도를 높인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너무나 지역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가능하다. 자, 나머지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습 셀프 점검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번역 난이도, 내용 파악 난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용 파악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글에서 어려운 거는 이게 지금 이웃을 말하는 건가? 이사 온 사람을 말하는 건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전자니, 후자니 막 이런 말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문장 개수가 한 4-5문장밖에 안 됐거든요.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번역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주제, 설명, 요약 이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틀린 게 있다면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곳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라고 써도 되고 부탁이라 써도 되겠죠. 요구 또는 부탁을 하는 것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썼습니다. 두 번째, 자, 전자가 즉 새로 온 사람이 후자에게 원래 살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거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아까 나왔었죠. 또한 그것은 반대로 이제 후자가, 즉 이웃이 전자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이제 또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친밀도와 신뢰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양쪽은 결국에 서로에게 부탁하는 걸 통해서 이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 이런 거 또는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그 선지 해석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는 항상 요 안에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첫 질문 읽었고 오늘도 뭐 클리닉이니 뭐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잘 쉬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이어서 볼게요. 4번 문제, 흐름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팁을 그래도 좀 알려주고 시작해야겠죠. 흐름 문제. 흐름 문제 팁을 좀 주자면요. 우선은 흐름 문제는요. 1번과 5번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2, 3, 4에만 답이 나와요. 2, 3, 4에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라는 뜻이거든요. 주제에서 벗어난 거.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재가 아예 다른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재는 동일한데 다른 이야기,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은 2번 패턴으로 나옵니다. 흐름 유형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분필 얘기한다고 쳐봐. 자, 이 분필이라는 거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 이러면서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통해 갖고 우연히 이제 분필이라는 걸 만들게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 중점이 되는 내용은 분필의 역사잖아요. 분필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인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생뚱맞게 그 분필을 발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름이 로이인데 근데 로이가 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갖고 뭐 몇 여였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필 얘기 하다 말고 갑자기 지금 이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뭐야?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상 어색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서 벗어난 게 바로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글의 구성을 봤을 때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뭐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전제 조건이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주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풀려면요. 근데 주제가 예를 들어서 중후반부에 드러나는 글의 패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념 반박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험류 글이라든가 이런 류의 글들이 있거든요. 이런 류의 글들은요. 주제가 후반부에 드러나요. 근데 주제가 후반부에 드러나면은 1, 2, 3이 어색한지 적절한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글은 흐름상 어색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출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흐름상 어색으로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가 초반부에 나와요. 주제가 초반부에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가 여기 초반부 1번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1번 문장이 주제이거나 이 두 가지가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은 흐름상 어색한 걸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 4번이에요. 3, 4번이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데 2번도 사실 잘 안 나와요. 5번도 내 기억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5번. 1번은 한 번도 없고요. 2번도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3, 4번에서 정답이 나오는데 근데 재작년 그 고3 9월이었나? 그때 흐름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0%대인가 30%대인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답이 2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었던 거 이런 적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2, 3, 4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특히 3, 4 중에 하나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흐름 문제에서의 팁이에요. 팁. 이제 그래서 흐름 문제는요. 사실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수능도 그렇고요. 흐름 문제는 사실 그 고난도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초반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만 내용 파악을 잘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흐름에 대해서는 얼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미리 보여줄 건데 정답 3번이거든요. 3번. 여기서도 3번으로 나왔죠. 정답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many of us. 우리 중 다수가 liv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에서 내가 냈던 문장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without examining. 우리가 알고 있는 examining 검토 조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고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찰하다. 여러분 고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고찰이랑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고찰은요 되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되돌아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examining이라는 단어 대신에 reflect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죠. 고찰한다라고 할 때. 그렇죠? 이 reflect가 뭐야? 반사 아니에요? 반사하다, 뭔가를 반영하다 이런 뜻이잖아. 반사한다는 거는 반사된 거를 내가 한 번 더 본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는 뜻으로서 고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examine, reflect가 뭐다? 고찰의 뜻이 있다. 고찰. 고찰은 다시 한번 무슨 뜻이다? 다시 생각해 보다. 이런 뜻이야.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답니다. 고찰하지 않고서요.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요. 뭐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 이 네모가로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요. 네모가로가 뭐냐? Why we habitually do.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를요.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루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그리고 think what we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에 첫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의 습관이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바로 뭐 샤워를 한다든가 나와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간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미 우리 몸에 너무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비몽사몽해 졸려 정신없어 이러고 있어. 이러는 와중에도 우리 씻을 거 다 씻잖아. 정신없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다?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현상을 제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현상.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즉 이 글 초반에서는요. 우리의 루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루틴에 대해서. 됐죠? 다음 문장 볼까요? Why do we spend so much of each day working? 우리는 왜 보낼까? 그렇게나 많은 각각의 날을 일하면서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왜 일하면서 보낼까? 우리는 왜 save up our money? 우리의 돈을 저축할까? 이게 뭡니까? 다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맞죠? 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라는 고민을 사실 거의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버전으로 따지면 이거죠.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왜 학원을 다니고 있지?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고찰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그럴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f pressed. 자, 만약에 press 받는다면 press는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당하는 것. 그래서 강요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PP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요 받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하나 말해주자면 선생님 요 pressed가 이디형인데 얘가 과거 분사인지 아니면 과거형 동사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까봐 얘기하는 건데 얘가 만약 과거형 동사라면요 앞에 주어가 나와야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주어가 안 나왔잖아. 주어가 안 나왔다는 건 뭐야? PP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자, 만약에 강요받는다면 to answer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기를 이렇게 만약 강요받는다면 we may respond 우리는 대답할 수도 있답니다. by saying 어떻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말하느냐?
Because that's what people like us do. 자,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뭐이기 때문이야. 왓절이기 때문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봐. 만약에 태윤이한테 태윤아 너는 학원을 왜 다녀? 너는 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태윤이가 대답하는 건 뭐야? 남들 다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답할 거란 거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고찰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but부터. 자, but 그러나 there is nothing. 자, 뭐뭐가 없답니다. 뭐가 없냐면 natural, necessary, or inevitable. 이러한 것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은 없답니다. 뭐에 대해서? Any of these things.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건 없다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야, 너는 공부를 왜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대답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즉 instead 대신에 we behave like this.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한답니다. 왜냐하면 the culture we belong to.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compels us to 뭐뭐 하기 때문이란 거죠. 여기서 compel은 강요하다거든요. 얘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to 다음에 생략된 건 behave예요. behave. 요거 똑같은 말이라 생략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필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이 글에서 말하는 현상은 뭡니까? 사람들은 뭔가 루틴대로 살아간다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그 루틴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를 고찰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간대요. 그냥 살아간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러한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뭐 그냥요. 남들도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밖에 대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제시하는 요지가 뭐냐? 이거는 우리의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제라기보다는 요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요지가 무엇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현상, 그러니까 요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하도록, 이 현상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똑같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뭔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심도 있게 고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요. 그런 학생은 사실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러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냐?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온 일종의 세뇌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야, 너 대학교 꼭 나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꼭 나와야 되고 너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없어. 그냥 나중에 잘 되려면은 뭐 대학교를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마치 대학교가 무슨 마법의 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요 문만 지나면은 뾰로롱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고. 뭐 대학교만 가면 뭐 남친 생긴다, 여친 생긴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아무튼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뾰로롱 하고 막 굉장히 막 갑자기 잘 생겨지는 막 그런 무슨 마법의 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죠. 저 때는요. 지금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심도 있게 고찰해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슬프게도요. 우리나라만 좀 유난히 이렇게 심한 것 같죠? 아니요?
일본이랑 미국은 학벌주의가 훨씬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자, 어쨌든 이 필자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겠죠. 가볼까요? The culture that we inhabit. 자, 우리가 서식하고 있는 문화는요, shape를 형성합니다. 뭐를요? how 이하를 형성한답니다. How we think, feel, and act.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겠죠. 당연히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요. 어떻게? In the most pervasive ways. pervasive 하면은요,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짓겠죠. 뭐가요? 문화가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하면은 어떤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 뭐든지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거. 이게 대표적인 문화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전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야 빨리 해. 이렇게 해. 야 어떻게 해. 빨리빨리 해. 저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빨리 해라. 숙제 빨리 해라. 뭐 빨리 제출해라.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근데 이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저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문화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루틴 이런 것도 뭡니까? 당연히 문화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어쩌고 나왔는데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기 데일리에서 낸 건데요. 여기 it is that 있죠. 요게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우리가 강조구문을 만들 때는요, 그 it is that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명사, 대명사, 부사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명사, 대명사, 부사. 여기에서는 in spite of our culture라는 부사 구가 들어간 거예요. 부사 구.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요, 앞에 not이 나왔죠. 여기 not 나왔고요. 뒤를 보면 여기 but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그래서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를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not A but B가 나왔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B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B. 왜냐면 B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 A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B가 맞는 말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B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다시 보시면